인생에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특히 많은 청춘들이 그것에 좌절하거나 매달립니다. 그건 대부분의 것들을 노력 부족의 문제로 해석하는 사회 영향도 크다고 생각해요. 노력과는 정말 무관한 것들도 세상엔 많은데 말이죠. 바꿀 수 없는 것들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해 삶을 낭비하면 정작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쏟을 힘과 시간이 남지 않으니까요. 최근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원인을 따지자면 인류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개인에겐 자연재해 같은 거니까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데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세상 전반에 깔린 어두운 분위기, 이동과 소통이 제한되는 상황들이요. 모두에게 그런 것이 바뀔 수 없는 걸 알아도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민이 담긴 에세이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허지웅 작가의 새 책, 살고 싶다는 농담입니다. 책을 다 읽고 문장들을 제가 직접 골라왔어요. 앞서 언급한 주제뿐 아니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는 책의 줄을 잘 못 끊는 타입이라서 이렇게 접어만 뒀어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책 홍보만 하고 많은 영상은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생각거리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널 오마르의 삶은 유튜브가 고지한 광고 정책을 준수합니다. 오마르의 삶.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허지웅 작가는 2018년 혈액암의 한 종류인 악성 림프종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당시의 경험들과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를 읽으며 그 시기에 관한 이야기구나 생각했는데 계속 읽다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좀 독특했어요. 최근 배우고 있다는 요가 이야기를 하다가 라라랜드, 스타워즈 같은 영화들을 인용하고 또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나열하고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색적이긴 하지만 사실 에세이, 수필이 원래 이런 거 아닌가?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이라고 네이버 어학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작가로, 기자로 활동했었고 요가를 배우고 있고 영화 평론을 했으니 다 나올 수 있는 내용 아닌가? 근데 뭐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걸까? 책을 다 읽어갈 즈음에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일상을 고찰해도 죽음 앞까지 한번 다녀온 사람의 눈은 좀 더 많은 것들을 살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경험을 귀하다고 말하는 건 이상하겠지만 그랬습니다. 어떤 묵직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존의 에세이들과 닮은 듯 새로운 느낌이 있었고 또 작가의 이전 문장들과 비슷한 듯 다른 느낌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허지웅 작가는 격투기 선수 같은 문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것들과 치열하게 치고받으며 싸우는, 그게 어쩌면 더 이상 큰 적일 수 없는 죽음과 싸운 이후로는 초연해진 듯 했습니다. 문체에 드러나듯 심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뜨겁게 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건 오래되었고 실제 그렇게 살게 된 것은 1년 정도 되었다. 병상에서 여러 번 생각했다. 뜨거움은 삶을 소란스럽게 만들 뿐 정작 단 한 번도 채워주지 못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니 더 살 수 있게 된다면 전혀 다르게 살아보자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운이 좋았다. 제가 고른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것들, 지난 과거와 주어진 환경에 관한 문장입니다.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이는 것과 같다. 붙이기 어렵다. 먼지가 들어가고 지문이 남는다. 그래서 지금 당장 확 떼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정말 망치게 된다. 물론 운이 좋은 아이들은 액정 보호 필름을 새 걸로 다시 사주는 부모가 있다. 그런 부모가 없다고 화를 내거나 아파하지 말아라. 시간 낭비다. 그냥 먼지와 지문을 참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 부모가 사준 두 번째 기회를 누리는 아이들은 그런 방법을 배울 굴곡이 없다. 언젠가 알게 되겠지만 나와 내 주변의 결점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태도는 반드시 삶에서 빛을 발한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유능한 부모를 만나는 건 무조건 좋은 일 아닌가? 그렇지 못한 이들을 애써 위로하는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래서도 운이 좋다고 표현되고
내고는 있지만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입니다. 정말로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충분한 기회가 충분한 내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말, 저는 살아가면서 계속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자기 삶이 애틋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이 오해받는다고 생각한다. 사실이다. 누군가에 관한 평가는 정확한 기준과 기록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평가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결정된다. 맞다. 정말 불공평하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두고 누군가는 자신을 향한 평가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그걸 해낸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한다. 반면 누군가는 끝내 평가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자신과 주변을 파괴한다. 제가 직업적으로 정말 많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죠. 타인의 평가를 아예 듣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 거기에 휩쓸리거나 그걸 다 충족하려고 애쓰는 건 그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계속 당부하고 있는데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나, 아무도 트집 잡지 않을 나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기부를 해도 욕을 먹는 게 세상이니까요.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라인홀드 니부어의 기도문이다. 미국의 금주협회에서 애용되면서 유명해졌다. 여기서 언급한 은혜, 용기, 지혜에 대한 설명은 분량이 길고 여기저기 나눠져 있어서 딱 떨어지게 읽어드리기는 조금 어렵네요. 또 책의 너무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해서 이건 직접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가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당부를 읽어볼게요.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불행하거나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안 그래도 상처받을 일투성인 세상에 적어도 자초하는 부분은 없기를 바란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어른들의 사사로운 이익에 헐값으로 팔려다니지 않기를 바란다. 확실히 말한다. 너 혼자서는 세상 못 바꾼다. 청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근사한 수사에 현혹되지 말아라. 마케팅이다. 오마르 예섬. 살면서 희망은 달성될 때보다 좌절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어릴 땐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아본 세상은 기대한 세상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고 뜻대로 되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본 만화 속 주인공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시련은 별 의미도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살기로 결심했다면, 바꿀 수 없는 것들에게 화내는 걸 이제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면 허지웅 작가의 농담 속에서 새로운 각오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살고 싶다는 농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